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는 좀 알기 어려운 존재죠. 하마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하마스, 기원, 조직, 갈등, 그리고 미래 전망,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복잡한 조직의 실체를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하마스가 정말 뭐랄까 여러 얼굴을 가진 조직이라서요. 단순한 군사적인 측면만 봐서는 좀 놓치기 쉽거든요. 그렇죠. 가자 지구를 또 통치하는 정치 세력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하마스가 어떠다 시작됐고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런 핵심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1987년이네요. 제1차 인티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규모 봉기호. 그때 탄생했군요. 네, 맞아요. 그때 가자 지구에서 시작됐죠. 하마스라는 이름 자체도 열정이라는 뜻이라니 시작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식 명칭은 이제 이슬람 저항 운동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지점이 나와요. 이들의 목표가 단순히 팔레스타인 영토 회복, 이런 민족주의를 좀 넘어선다는 거죠. 민족주의를 넘어서요? 네, 이스라엘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그 이슬람 원칙에 기반한 국가 건설, 이걸 최종 목표로 삼는 이슬람주의가 핵심 이념인 거예요. 아하. 이게 이제 그 세속주의를 표방했던 파타, 피에로랑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고요. 또 그래서 무력 투쟁을 더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민족 해방 운동이 아니라 그 밑에 종교적, 정치적 이념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자료에서 보면 이들이 초기에 어떻게 지지를 넓혔는지가 나오는데 식량이나 의료, 교육 같은 사회 복지 사업으로 민심을 얻었다는 점이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 중요하죠. 이게 단순히 구호 활동을 넘어서 그 기존 세력하고 좀 차별화하려는 상당히 뭐랄까 전략적인 접근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확합니다. 그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하마스가 민중 속으로 파고드는 아주 결정적인 통로였고 조직 성장의 발판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조직 구조를 보면 정치부랑 군사부, 그 유명한 알카삼 여단이죠. 이렇게 딱 나뉜 이원적 체제라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정치랑 군사가 분리되어 있군요. 네, 정치 쪽은 이제 통치나 외교, 자금 조달 이런 걸 하고 군사 쪽은 로켓 공격이나 게릴라전 같은 대이스라엘 투쟁을 직접 실행하는 거죠. 이게 때로는 국제사회에서 좀 정치활동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2006년에 총선에서 이기고 2007년에 가자 지구를 장악한 거. 이게 정말 큰 전환점이었겠네요. 그냥 저항단체가 아니라 실제 통치기구가 된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이 또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서방 세계 대부분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딱 규정해버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 제재도 뒤따랐고요. 가자지구 안에서는 또 이슬람 원칙에 기반한 통치를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제원조나 이란 같은 외부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게 수십 년 된 뿌리 깊은 문제잖아요. 네. 자료에서도 그 영토 점령 문제, 정착촌, 또 예루살렘 성지 문제 이런 걸 핵심 갈등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네. 2008년 이후로도 정말 여러 차례 큰 전쟁이 있었고 특히 그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하고 이어진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죠. 맞아요.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마스는 이걸 점령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또 배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 관계 정상화 움직임이나 예루살렘 내 긴장 고조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다층적인 맥락을 같이 보셔야 이 갈등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하마스가 처한 상황은 자료 진단으로는 그야말로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2023년 전쟁 이후 타격이 상당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작전으로 지도부 손실도 크고 전투원도 많이 줄었고요. 또 조직 내부적으로도 강경파 대 온건파, 또 가자 내부 지도부랑 해외 망명 지도부 간의 이견 같은 약간 분열 조짐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내부 문제도 심각하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들의 민심 위반 가능성이에요. 전쟁이 길어지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해지니까 불만이나 피로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반하마스 시위까지 벌어졌다는 건 지지 기반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죠. 민심 위반이라 생존 자체가 좀 위협받는 상황 같은데 그런데도 이란 같은 외부 지원을 통해서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려 한다니 그 생명력도 참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휴전 협상은 계속 어렵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U와의 관계 설정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참 애매한 위치네요. 팔레스타인 내에서는 주요 세력이지만 밖에서는 테러 조직으로 찍혀 있고. 네, 딱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란, 카타르, 터키 같은 일부 국가들이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근본적인 고립을 벗어나긴 좀 어렵습니다. 결국 하마스의 미래는 몇 가지 변수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가자지구 통치력을 회복하고 주민들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계속 충돌할지 아니면 협상 타결이 될지, 마지막으로 파타를 포함한 다른 팔레스타인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게 다 관건인 거죠. 들어보니 하마스라는 조직이 정말 종교 이념, 사회복지, 무장투쟁, 정치통치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당히 다층적인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창설부터 지금 겪고 있는 위기까지 정말 격동의 시간을 거쳐왔고요. 네, 바로 그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또 더 나아가서 중동 정세의 큰 그림을 읽는데 왜 중요한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네, 확실히 그렇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그 그림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묘사된 것처럼 지금 이런 존립의 위기에 직면한 하마스가 과연 기존의 강경 노선을 계속 고수하면서 생존을 모색할까요? 아니면 국제사회의 압박이나 내부의 변화 요구 속에서 좀 더 현실적인 정치적 타협이나 노선 변경, 이런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